공략주 하나씩 받아보기 전에 AS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요즘 좀 미국장 상황을 보면 엔비디아가 확실히 딥시크 여파에서 벗어나서 네. 조금씩 회복하고 있구나 이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목표가 25만 원 그대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평단가가 중요하겠죠. 평단가가 막 22만 원인데 25만 원 이렇게 유지하면 안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지난 1월 6일자죠. 1월 6일자 상승했을 때도 제가 19만 원 그리고 최근에 딥시크 여파로 엔비디아 즉 반도체 섹터, AI 반도체 섹터가 급락했을 지난 1월 30일에도 제가 19만 원 딱 기준 잡아드렸습니다. 즉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저희 가족분들도 평단가 19만 원대에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수익권인데 좀 물론 아쉽긴 하죠. 22만 7천 원대에서 곧 25만 원대까지 갈 수 있었는데 뭐 정말 딥시크가 사실상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아마 그들도 몰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간에 19만 원을 이탈치 않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저희 가족분들도 그냥 끌고 가셔도 될 자리이고 주가가 지금 현재 뭐 20만 원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만 원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수급을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신다라면 지금 뭐 100만 주 매도, 200만 주 매수 막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외인들은 그래도 1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수량 자체가 장 시작하고 나서 5분, 10분 됐는데 SK 하이닉스 프로그램 순매수 현황이 100만 주, 200만 주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날은 사실상 시장의 주도주가 SK 하이닉스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20만 원대에서 발생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HBM3, HBM4, 엔비디아의 전량 공급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요처가 발생하는 만큼 그에 대한 생산 설비를 또 확충하고 있고 또 기존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으로 전환을 아마도 가장 먼저 하는 그런 어떤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는 19만 원만 이탈치 않으면 그냥 정말 이빨 꽉 깨물고 홀딩하셔도 되고 비중도 오히려 19만 원이 이탈치 않고 회복해 주거나 해당 부분에서 외인, 기관 등이 매수를 해준다라면 오히려 매수를 함께 동참하셔서 비중을 더 늘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돌파할 시에 프로그램 순매수 최소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단시간 내에 크게 발생하는 모습 나타나면 쾌재를 부르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최근 몇 번 19만 원 선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는 분들께서는 당분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살펴볼게요. 사실 네. 목표가는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어제 특히 8% 급락이 나오면서 좀 중소형주 단의 로봇주로 수급이 빠르게 돌아가는 흐름들 잡혔는데 네. 오늘은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목표가 달성해서 다 익절을 했다고 한다면 새롭게 재진입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금 구간서부터는 이제 선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표현을 저렴하게 한다라면 홀짝 배팅. 홀짝 배팅? 예, 이제 사실상 오늘 포함해서 다음 일정, 다음 주 월요일이죠. 네. 7월 17일이 이제 사실상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날인데 그때 사실 제로 소멸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포라는 것이 이제 공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소수 계좌에 물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계좌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서 물량이 나왔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그 외에 부품주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군들도 상승세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동 종목이 지금 약 오늘 포함해서 4거래일 정도의 어떤 일정상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세를 더 보여줘야 된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약에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40만 원 이상대를 유지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정말 큰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이것이 뭐 제2의 에코프로 BM이지, 뭐 아니면 6개월 뒤에 이게 뭐 100만 원 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은 뭐 현재 시점에서 뭐 예측을 한다라기보다는 뭐 이제 대응을 해야 될 영역이고,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만큼은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그래도 40만 원대 이상에서 또는 전일의 시가 41만 9천 원 이상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유를 하면서 이제 월요일 재료 소멸 뭐 개파락하는 거 아니야? 다들 이제 약간 부들부들 떨고들 계시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시다라면 사실상 오늘의 시가 부분이기도 한데 37만 5천 원을 만약에 장중 이탈하거나 개파락으로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리고 수익률이 충분히 최소 20-30% 이상의 수익률을 쥐고 보유하고 계시다라면 일단은 버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요일장까지 최대한 40만 원 유지해 주기를 바라보고요. 만약에 37만 2천 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익절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35만 원이니까요. 37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익절해 보는 전략으로 끌고 가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목표가 이미 달성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부부 반도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부부 반도체도 이미 사실 익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추세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네, 이 종목도 지난 2월 4일이죠. 2월 4일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렸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AI와 관련돼서 사실상 전력 반도체, MCU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1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제 방송 돌려보시게 하시면 아마 확인이 되실 텐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말 그대로 22%대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데, 익절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종목의 흐름이 좀 더티하다라고 좀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순간적인 급락과 급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저점을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지난 2월 7일의 종가죠. 13,000원 정도를 지켜주지 못하면 일단은 매도하심이 맞겠고, 나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새롭게 신규 매수를 좀 고려하고 있다 하시다라면 적어도 11,000원 선까지는 조정을 좀 기다리신 이후 다시 신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어느 정도 돌려 놓았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의 흐름을 더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 구간 내에서는 어쨌든 바닥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앞서 뭐 6,500원대, 뭐 8,000원대까지는 갈 수는 있겠으나 뭐 8,000원대, 9,000원대 뭐 이런 정도까지의 급락 상황은 일단 피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구간 내에서는 그래도 밀려도 10,000원대 이상에서 가격은 유지되면서 또 새로운 소식,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할 때마다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네이버가 52주 신고가 기록한 다음부터는 살짝은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괜찮았고요. 그때 말씀 주셨던 모멘텀들도 아직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는 게 맞겠죠? 네, 일단 네이버는 계속 말씀드렸죠. 두 가지로 보셔야 된다. AI 소프트웨어와 이커머스로 보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AI 소프트웨어가 물론 시장에서 뭐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들도 다수 발생은 하고 있으나, 달리 본다라면 이 AI 소프트웨어가 사실 어느 정도 풀이 꺾인다라면, 물론 최근에 지금 이해진 의장이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사실상 AI 쪽 사업을 강하게 키울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의 모멘텀이 소멸되면은 이제 이커머스로 일단은 상당 부분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하락할 때도
외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주가가 상승할 때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AI 모멘텀이 사라지면 이커머스다.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IT 기업 중에서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역사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광고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유료 서비스를 판매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이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또는 결제 금액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해주게 된다라면 강력한 쿠팡의 적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른 이커머스 쪽은 사실상 조금 아쉽게도 적자 상태거나 뭐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불안한 상태인데 그 부분을 좀 네이버가 채워주고 있으니 지금 현재 수익권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되고 만에 하나 뭐 장중에 급락 또는 미 증시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하락이 발생했을 시 22만 원을 이탈하면 그때쯤에는 일부 물량을 익절하셔도 되고 그 가격대를 이탈했다가 회복해주고 지지해준다라면 오히려 물량을 더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쪽에서 정말 쿠팡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도 참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22만 이탈할 경우에는 약간의 비중 축소도 권장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끌고 가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AS 종목으로 SKC까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참 쏘아 올리면 빠르게 올라가는 급등주들이 많아서 네. 약간의 포모 현상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SKC가 원래 엄청 강했었던 종목인데 네. 최근엔 살짝 힘이 좀 빠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SKC라는 기업이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주가가 좀 불안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차트라는 것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차트 그런 거 소용없다. 또는 차트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과거에 어땠는지를 좀 보는 편이고 현재 주가 위치가 과거 대비 어느 정도 위치인가를 좀 보는 편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KC가 과거에도 이랬습니다. 즉 주가가 정말 갈듯하게 상승세를 보여주면 급락을 하고 시간에서 상승을 보여주면 다음날 갭 뛰어서 시가가 고가가 되게 하락을 하고 이런 변동성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사실 정말 알 길이 없겠으나 특히나 그런 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의 유리기판과 관련된 반도체를 생산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최첨단 소재를 실제 개발해서 공급하는 SKC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 종목 최근에 어떤 특별한 수급상은 없으나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 16만 5천 원 기준으로 가격대를 지켜준다라면 추세적 상승세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16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상승세가 잘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 저가권에 보유하고 계시거나 그 부근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되겠고 신규 매수로서 난 변동성 큰 종목,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나는 좀 거래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SKC가 16만 5천 원을 돌파하되 그 가격대를 종가상 지켜주고 그날 외인과 기관이 강한 수급, 여지껏 지금 수급상을 좀 보게 된다면 최소 30만 주 이상 외인이 되었든 기관이 되었든 순매수해주는 모습 나타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끌고 가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에서 16만 5천 원을 지켜주고 또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어느 정도 따라 붙는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추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기존 목표가 19만 원 고스란히 끌고 가보도록 하고요. 새로운 종목들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공략주가 HD 현대인프라코어입니다. 좀 건설주들도 최근 움직임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어떻게 포인트 짚어볼까요? 일단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전장에도 그렇고 어제 원자점상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공개 방송에서도 앞서 8,000원 오늘 시가 부근이죠. 오늘 시가가 8,030원, 저가가 7,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가권 내에서 매수하셔라. 그러니까 일단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라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푸틴과는 통화를 했고 또 참모진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었던 그 수많은 무기들에 대해서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인지도 측정이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달러로 갚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하 광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대체 자원을 통해서 일단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어찌 본다라면 이런 이분법적으로 어떤 계산적인 손익을 상당히 중시 여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휴전은 어찌 본다라면 자국에게 상당히 큰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15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묶여 있는 이스라엘 측의 어떤 포로가 석방이 되는가, 또 더 나아가서 금주, 빠르면 금주고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일단 휴전에 대해서 본격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인프라코어를 좀 말씀드렸고 당연하게도 재건이라고 한다는 것은 HD 현대인프라코어가 말 그대로 사실상 포크레인이든 중장비든 여러 가지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 해외에서 특히 북미, 남미 이런 어떤 유럽 쪽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앞서 제가 오전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격은 사실 8,000원 선에서 좀 매수하는 거였습니다. 네. 이미 지금 8,200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인데 오늘 종가상 또는 장중에 8,000원 이하권으로 조정세를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충분히 매수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4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받아봤고요. 매수가는 가급적 8,000원 라인대 또는 그 이하권에서 천천히 매수해보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받아봤습니다. 다만 정말 테마성,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실적은 좀 아쉬웠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네. 건설업 자체가 쏙 좋지도 않고 그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또 이제 마찬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또 한 가지가 인프라코어의 중장비가 좋습니다. 고장이 잘 안 나요. 근데 고장이 나더라도 일단 그런 어떤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비용이 상당히 좀 저렴하고 그러다 보니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나 실적이 안 좋았는데 만약에 휴전이 되고 또 실제 정말 수혜주로서 거론되기 어려운 종목군들이 테마주로서 반응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동사와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쪽에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은 기존에 안 좋았으나 오히려 실적을 턴어라운드 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그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의 건설 장비만의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특별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국내, 국외에서 이제 이용이 되어 왔던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현대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친환경차? 아니요, 그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조금만 돈 더 내면은 소위 말해서 벤츠를 사든 BM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지 보수 때문이거든요. AS. 네, 유지 보수가 정말 덜 피곤해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을 픽업해서 가져가서 고쳐서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HD 현대 인프라코어 중장비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국내외에서 이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유지 보수에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겠죠. 근데 그런 측면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인프라코어 첫 번째 공략주로 받아봤고요. 이어서 더존 비즈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쪽으로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죠. 포인트 하나씩 열어볼게요. 네, 더존 비즈온 하면은 생각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확실하게 딱 떠오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딜사이트 경제TV 사무 업무에서도 더존 비즈온의 솔루션을 쓴다라고 얼핏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프트웨어요? 네, 즉 ERP, 즉 기업 내에 사내 인트라넷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한 아니면 결제 아니면 보고서 또는 기타 등등의 자료를 사실상 내부 인트라넷 망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를 해야지 각자 카피해가지고 USB 들고 다니면서
전달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공서라든지 대기업 뭐 이런 부분들의 전략 사실상 과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고 물론 최근 들어서 네이버 웍스라든지 그 외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곤 있으나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관공서에서 이용되어 왔던 것들은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용이 되겠죠.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 국내 과독점 기업이고 최근 실적도 매우 양호하게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면을 좀 보신다라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 즉 프로그램, 외국인, 기관, 수급 계속적으로 연이어 발생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주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때죠. 제가 사실 나 혼자 점수상에서 2월 5일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2월 6일에 급등을 했고 이제 그 이후로 주가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정의 중요 지지 가격대가 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만 원대까지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으나 수급이 쉽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깨지지 않는다. 즉 외인과 기관이 막 매도로 대량으로 막 2, 30만 주, 4, 50만 주 매도를 하면은 그때는 좀 물러날 수 있겠으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전형적인 눌림, 즉 주가가 하락할 때도 외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이 상당히 강점으로 보여지고 기존에는 이제 솔루션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패키징된 솔루션을 그냥 팔았다라고 치면은 동사 역시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구독형 서비스로 이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고 또 AI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같이 묶어서 일단은 기술 또는 기능 제공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도비사를 이제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기존엔 패키지를 팔다가 이제 구독형으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 매달 소위 이제 삥을 뜯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정도로 이제 구독형으로 전환했을 시에 어찌 본다면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욱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보셔야 되겠고요.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만 원 가격 기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 동시호가 본 물량 매수하셔도 되고 8만 원 기준으로 위아래 가격에서 물량 모아가셔도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만 5천 원 제시해 드리겠으며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존 비즈온도 받아봤습니다.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창사 이래로 최초 연간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영업이익이 특히 잘 나왔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구독형을 통해서 더욱더 더 많은 영업이익을 쌓아갈지 실적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9만 5천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으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네. 좀 반도체 쪽 기술주가 미국장에서 오르다 보니까 그 투심의 영향인지 변압기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을 꽤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은 추세 이탈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도 말씀을 자주 드렸던 종목이니까 말씀드린다면 변압기의 수요는 바뀌진 않습니다. 바뀌진 않죠. 왜냐? 지금 현재 ID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최소 한두 개 이상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든지 뭐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물류센터를 지어서 대기업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사업을 많이 진행하셨던 분들이 IDC 자체를 이제는 짓는 쪽으로 소위 말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늘어나는 것만큼 전력, 변압기 쪽에 있어서의 수요는 사실 쉽게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딥시크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미치고 있다는 것, 즉 투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겠죠.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일단은 급락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진 않지만 상승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전력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반등은 크게 이뤄냈으나 가격 유지를 못 해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실적은 좋고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고 하지만 일단 투심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더 강한 섹터, 강한 테마,
이쪽으로 좀 돈이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하락 움직임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모처럼 그래도 뭐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가격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때는 20만 원까지도 하락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LS 일렉트릭이 20만 원까지 조정 보여주면 해당 가격에서 이탈치만 않고 지지를 보여주거나 웨이 기간 프로그램 수급이 좀 여유 있게 유입이 된다라면 충분히 해당 가격권 내에서도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강한 상승 보여줬던 삼성전자가 또 오늘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잡히고 있네요. 네. 네, 그만큼 또 시장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오늘의 시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돌 때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께서는 또 마스터님 11시에 무료 방송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료 방송 함께 참고하시면서 계속 마스터님과 다양한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딜사이트 S에 박재훈 마스터를 검색하신다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무료 방송 시청하는 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딜사이트 S 박재훈 마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